정신 차리세요, 아가씨. 제발 정신 좀 차리시란 말입니다. 공 실장의 절박한 외침과 함께 날카로운 마찰음이 민경채의 뺨을 강타했습니다. 평생을 아가씨로 모시며 그림자처럼 순종하던 공 실장이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을 올린 순간이었습니다. 민경채의 눈이 충격과 분노로 번들거렸습니다. 감히 천한 공 실장이 자신의 얼굴에 손을 대다니 용납할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날 때려, 공 실장. 민경채가 악을 쓰며 공 실장의 머리채라도 잡을 듯 달려들었지만 공 실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민경채의 두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존심 세우실 때가 아닙니다. 회장님께서, 민두식 회장님께서 돌아오셨습니다. 백설의 그 요물 같은 년이 회장님을 찾아냈단 말입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아가씨는 길바닥에 나앉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도 있어요. 제발 제 말을 들으세요. 민경채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리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민두식이 돌아왔다고. 자신이 그토록 완벽하게 정신병원에 감금해 두었던 아버지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민두식을 정신병자로 몰아 법적인 모든 권한을 박탈하고 자신이 회장 대행으로 올라서는 순간 이 민간 유통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될 터였습니다. 백설에 그 굴러들어온 돌멩이만 처리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게임이었습니다. 거짓말이야.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와. 백설이가 꾸며낸 얘기겠지. 그래, 날 흔들려는 수작이야. 제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백설이가 통화하는 걸 문 밖에서 전부 들었단 말입니다. 회장님을 찾았다. 당장 모시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회장님만 돌아오시면 아가씨와 김선재 상무님은 끝이라고 자기 입으로 똑똑히 말했습니다. 공 실장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거짓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민경채는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온다면 자신은 어떻게 되는 거지?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가둔 폐륜을 저지른 딸을 민두식이라는 남자가 가만히 둘 리가 없었습니다. 그의 냉혹함과 무자비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은 바로 딸인 민경채 자신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회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김선재 상무가 땀으로 젖은 얼굴을 한 채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방금 전 주주총회에서 민경채를 회장 대행으로 추대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남자였습니다. 사장님, 이게 다 무슨 소리입니까? 방금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회장님께서 정말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지금 이쪽으로 오고 계신답니다. 김선재의 말은 상황의 쐐기를 박는 망치와도 같았습니다.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민경채의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한 것을 공 실장이 간신히 부축했습니다. 김선재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경채의 오른팔로서 그녀의 모든 악행에 가담했던 그 역시 운명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젠장, 조금만 더 빨랐으면 됐는데 회장님의 지분을 완전히 흡수하기 전에 돌아오실 줄이야. 김선재가 분한 듯 주먹으로 벽을 내리쳤습니다. 민경채는 공황 상태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숨만 헐떡였습니다. 그때 이성을 되찾은 공 실장이 민경채와 김선재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이미 두 분이 몸만 빠져나가실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아가씨, 그리고 김 상무님도 어서. 공 실장은 자신의 등 뒤에 메고 있던 커다란 가방을 열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민두식의 서재 금고에서 급하게 빼돌린 현금 다발과 통장, 인감도장, 그리고 집문서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민경채가 회장 대행으로 선임될 것이라 확신하며 축배를 들고 있을 때 공 실장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이 모든 것을 챙겨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아가씨, 어서요. 제가 미리 불러둔 택시가 후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도착하시기 전에 여기서 빠져나가야 합니다. 도망가라니? 내가 왜? 여긴 내 회사야. 내가 왜 내 회사에서 쥐새끼처럼 도망쳐야 하는데. 민경채가 마지막 남은 자존심으로 발악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선재가 그런 민경채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공 실장님 말이 맞습니다, 사장님. 지금은 자존심이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살고 봐야 다음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회장님의 분노가 어느 정도일지 상상도 가지 않습니다. 어서. 김선재와 공 실장은 거의 반강제로 민경채를 끌고 회장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비상계단을 통해 숨가쁘게 달려내려가는 세 사람의 등 뒤로 로비에서 민두식 회장의 귀환을 알리는 직원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들려오는 지옥의 전주곡과도 같았습니다. 한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백설이는 민두식 회장의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수척해졌지만 형형한 눈빛을 잃지 않은 민두식은 자신을 배신한 딸과 그 하수인들에 대한 분노로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 괘씸한 것들이 어디로 갔느냐. 당장 내 눈앞에 끌고 오너라. 내 손으로 그년의 호적을 파내버릴 테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너무 흥분하시면 또 쓰러지십니다. 제가 이미 사람을 풀어 그들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아마 곧 소식이 올 겁니다. 백설이는 민두식을 능숙하게 진정시키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다음 단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은 백설이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경채가 회장직을 탐낼 것이라는 것을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민경채의 최측근인 김선재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김선재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비리 장부를 손에 넣은 백설이는 그것을 빌미로 그를 협박했고 결국 김선재는 백설이의 이중 첩자가 되기를 수락했습니다. 민경채와 공 실장이 회장실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 심지어 도주 계획까지 김선재를 통해 실시간으로 백설이에게 보고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설이가 설치한 것은 도청기가 아니라 바로 김선재라는 살아있는 도청기였습니다. 그녀는 공 실장이 민두식의 재산을 빼돌려 도주 자금으로 사용하리라는 것까지 완벽하게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잠시 처리할 일이 있어 다녀오겠습니다.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백설이는 민두식에게 공손히 인사하고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문태경이었습니다. 그녀는 문태경에게 은밀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공 실장이라는 여자가 곧 민두식 회장님의 집을 담보로 급하게 처분하려 할 겁니다.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내놓을 테니 우리가 그 집을 사들이는 겁니다. 제가 지정하는 외국계 투자회사 명의로 대리인을 내세우세요. 절대 우리가 나서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됩니다. 계약금과 중도금까지는 정상적으로 지급하되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 계약을 파기하고 공 실장을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할 준비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사장님. 은행 쪽에도 협조를 구해놓을까요? 물론입니다. 공 실장이 민두식 회장님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시도하는 즉시 계좌를 동결시키고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쥐새끼 한 마리 빠져나갈 구멍도 없이 철저하게 그물을 쳐야 합니다. 백설이의 눈이 뱀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민경채와 공 실장을 쫓아내는 것에서 만족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신과 자신의 어머니를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민경채에게 이것은 백설이가 준비한 가장 처절한 복수극의 서막이었습니다. 도주에 성공한 민경채,
공 실장, 그리고 김선재는 허름한 모텔방에 몸을 숨겼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곰팡이 냄새가 가득한 방의 풍경은 평생을 호의호식하며 살아온 민경채에게는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이런 더러운 곳에서 내가 어떻게 지내? 당장 5성급 호텔 스위트룸이라도 잡아, 공 실장. 민경채가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지만 공 실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아가씨. 지금은 최대한 몸을 낮춰야 합니다. 회장님께서 분명 사람을 풀어 우리를 찾고 있을 겁니다. 신용카드를 쓰는 순간 바로 위치가 발각될 거예요. 공 실장은 가방에서 빼돌린 현금 중 일부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 돈으로 당분간 버텨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회장님 댁을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가장 빨리 사겠다는 사람에게 팔아서 그 돈으로 해외로 도망가야 합니다. 그때까지만 조금 참으십시오. 집을 팔아? 아버지 집을 내가 뭔데 팔아? 아가씨, 그 집은 이제 아가씨 집이 아닙니다. 회장님께서 돌아오신 이상 아가씨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이 인감 도장과 서류들이 지금 아가씨의 유일한 생명줄이란 말입니다. 공 실장이 품에서 민두식의 인감 도장을 꺼내 보이며 절규했습니다. 그제야 민경채는 자신의 처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절망감에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화려했던 삶이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사랑했던 남자도 버리고 심지어 자신의 딸조차 딸이라 부르지 못하며 오직 회장 자리를 위해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실장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나는 그냥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야. 언제나 나보다 회사를 더 사랑했던 아버지에게 나도 아버지처럼 회사를 잘 이끌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그런데 왜 아버지는 항상 나를 믿어주지 않고 어디서 굴러먹던 백설애 같은 년만 감싸고 도는 걸까? 민경채는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공 실장은 그런 민경채를 안아주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가씨 잘못이 아닙니다. 다 회장님께서 아가씨의 마음을 몰라주신 탓입니다. 아가씨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두 사람이 슬픔에 잠겨 있는 동안 김선재는 창밖을 내다보며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백설의 실장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백설이에게 자신들의 위치와 상황을 문자로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배신감과 생존 본능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사장님. 하지만 나라도 살아야겠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너무 많은 위험을 감수하게 했어. 며칠 후 공 실장에게 기다리던 부동산에 연락이 왔습니다. 공 실장님 맞으시죠? 내놓으신 집을 사겠다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제시하신 가격의 2배를 주겠다고 하십니다. 공 실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금매로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내놓았는데 2배의 가격이라니. 횡재도 이런 횡재가 없었습니다. 네? 정말입니까? 혹시 뭔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구매자분께서 외국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보내주신 사진만 보고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방문도 없이 바로 계약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워낙 부자이셔서 돈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하시네요. 대리인을 통해 오늘 바로 계약을 진행하자고 하십니다. 의심은 금세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늘이 자신들을 돕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공 실장은 당장 계약을 진행하겠다고 말하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민경채와 김선재는 모텔에 남겨두고 그녀는 혼자 길을 나섰습니다. 이것이 백설이가 파놓은 함정의 시작이라는 것은 꿈에도 모른 채였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서 만난 대리인은 매우 신사적이고 일 처리가 빨랐습니다.
공 실장은 매수인의 이름이 외국계 투자회사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대리인이 건네는 서류에 의심 없이 민두식의 인감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은 즉시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잔금은 내일 오전에 바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공 실장님. 공 실장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으로 부동산을 나섰습니다. 이제 이 돈만 받으면 민경채 아가씨와 함께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계약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민경채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은행 창구 직원의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손님, 이 계좌는 현재 지급 정지 상태입니다. 출금이 불가능하십니다. 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방금 전에 돈이 입금된 걸 확인했는데요. 그리고 이 통장은 민두식 회장님의 계좌인데 누가 함부로 정지를 시킵니까? 민두식 회장님 본인의 요청으로 정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손님께서는 지금 저희와 함께 경찰서로 가주셔야겠습니다. 공 실장의 등 뒤로 경찰관 2명이 다가와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공순자 씨, 당신을 사문서 위조 및 횡령, 사기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명은 경찰서에 가서 하십시오. 공 실장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모든 것이 함정이었습니다. 백설에 그 여자의 짓이 틀림없었습니다. 자신이 부동산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모든 것은 끝나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경찰에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떠올린 것은 모텔에 홀로 남겨진 민경채의 얼굴이었습니다. 아가씨, 도망치셔야 합니다. 같은 시각 민경채가 머물고 있던 모텔 방문을 경찰들이 거칠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안에 있는 민경채 씨, 사기 및 감금 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문 여십시오. 모든 것을 직감한 민경채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녀는 비틀거리며 낡은 창문으로 다가가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3층 높이에 뛰어내려도 죽을지 살지 모를 애매한 높이였습니다. 오지 마.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오면 여기서 뛰어내릴 거야. 내 몸에 손 하나 댈 생각하지 마. 민경채의 외침에 아래층에서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곧이어 출동한 소방관들이 에어매트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내려다보던 민경채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의 인생 마지막이 이렇게 초라한 구경거리가 되다니. 한때는 세상을 다 가질 수 있을 것이라 믿었는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와 낡은 창틀에 위태롭게 서 있던 민경채의 몸이 균형을 잃고 휘청거렸습니다. 악! 짧은 비명과 함께 그녀의 몸이 허공으로 기울었습니다. 간신히 창틀을 붙잡고 매달렸지만 그녀의 힘으로는 오래 버틸 수 없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려주세요. 아버지, 실장님. 평생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았던 그녀가 처음으로 내뱉은 진심 어린 구조 요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힘없이 미끄러졌고 민경채의 몸은 추락하는 새처럼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는 에어매트 위로 떨어졌고 그 충격으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광경은 때마침 도착한 방송사 카메라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민두식은 구치소 접견실에서 딸 민경채와 마주 앉았습니다. 수의를 입은 민경채의 모습은 과거에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도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으세요? 제가 아버지 친딸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굴러먹다 온지도 모르는 그 백설의 년 말만 믿고 저를 이렇게 감옥에 쳐넣을 수가 있냐고요.
민경채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민두식은 그런 딸의 모습을 지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일군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 자식에게조차 냉정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방식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결국 딸을 이런 괴물로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너의 말이 맞다. 넌 내 딸이었지. 민두식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접견실을 나가기 전 차가운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너는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그 말을 끝으로 민두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접견실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비수가 되어 민경채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갈구했던 아버지의 인정, 그 마지막 끈이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버지, 까지 마세요.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아버지. 민경채는 유리벽을 두드리며 절규했지만 민두식의 뒷모습은 차갑게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만이 텅 빈 접견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한편 회장실로 돌아온 백설이는 민두식이 떠난 집무실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네요. 그녀의 입가에 였지만 그 무엇보다 섬뜩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태양을 삼키려 했던 여자는 결국 태양에 불타 추락했고 그 태양의 자리는 이제 새로운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버지의 인정을 갈구하며 회사를 차지하려 했던 딸, 민경채의 비극적인 욕망과 몰락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곁에서 맹목적인 충성을 바쳤던 공 실장, 그리고 생존을 위해 배신을 선택한 김선재. 이 모든 것을 손바닥 위에서 조종하며 자신의 복수를 완성한 백설이의 치밀한 계획이 맞물리며 흥미진진한 전개를 보여주었습니다. 클라이맥스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각 인물의 내면, 갈등과 감정 변화를 깊이 있게 파고들었고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 민경채의 절규와 새로운 승리자의 냉정한 미소로 막을 내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